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식목일인데 사실 저희가 이런 사진보다는 좀 푸른 나무가 가득한 그런 사진을 봐야 하는데 산불 때문에 지금 시커멓게 탄 그런 산의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산림이 탔고요. 주택과 창고 등 70여 곳도 불탔습니다. 봄철 고온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홍성의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3월 평균 기온이 6.19도로 1980년대에 비해서 2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서울의 그 3월 평균 기온을 보니까 9.8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평균치를 지금 웃도는 상황인데 이 100년 넘는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온은 오르고 또 비는 내리지 않고 결국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크게 번진다는 것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에 발생했던 울진 삼척 산불이 생각이 나는데 진화까지 200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예. 지금 뭐 1년 이상 지났죠. 복원이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워낙 불이 크게 났다 보니까 아직도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벌채가 진행 중이고요. 전체 산불 피해 면적에 비해서 극히 작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이버섯 서식지, 또 산양 서식지 등도 모두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민 181가구 중에서 17가구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임시 조립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산불 감시원과 산불 진화대원을 증원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마의 위협은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뭐 복원의 어려움이 참 많긴 하겠지만 빨리 좀 복구가 이루어져서 이재민들이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자, 국내 수학여행 경비가 70만 원이나 하나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한 40만 원 안팎, 예. 또 부산은 한 30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제주도가 6, 70만 원대, 그리고 부산권은 한 50만 원대 정도로 약 7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뭐 주위를 둘러보면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교통, 숙박, 외식비 이것들을 모두 포함한 수학여행 비용 역시도 가파르게 오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추억이 될 여행을 보내지 않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일정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면 해외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대부분 수학여행은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하곤 하는데 하루를 줄여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 수학여행 대신에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아니 어차피 비쌀 거 차라리 조금 더 돈을 주고 해외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인관계에 서툰 경우가 많고 또 여행 경비도 부담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차라리 저 학원에 갈래요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물가 상승 문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수학여행이 좋은 추억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예. 모두가 좀 부담 없이 가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합쳐서 요즘 금테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건 지난 2020년 8월이었는데요. 1온스당 2,0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3월부터 다시 올라서 2,000달러 수준인데요. 삼성금 거래소 기준 금 한돈 가격 약 35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가 싶던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집에 있던 돌반지 또 액세서리 등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기 돌반지도 좀 생각이 나는데 오히려 이 상승세가 보이면 지금 팔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이 상승세 때문에 결국 요즘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뭐 주식 등에서 좀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늘 눈여겨보곤 합니다. 특히나 0.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MZ세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라고 하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이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기대도 섞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분산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층간소음 관련 기사네요. 100억 최고급 아파트도 피하지 못한 층간소음 갈등.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네, 예. 맞아요. 그런데 100억 원대에 거래되는 서울 용산구의 최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은 빚어졌다고 합니다. 패턴은 우리가 늘 겪고 또 아는 것과 같은데요. 예.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아랫집이 관리사무소에도 요청하고 또 메모를 써 붙이기도 했습니다. 윗집도 나름대로는 소음을 줄이겠다고 소음 방지용 장판도 깔고 슬리퍼도 신고 다니면서 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소음이 줄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윗집의 현관문을 내리치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윗집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아이가 유산이 될 정도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두 집 사이의 층간소음 분쟁은 결국 형사 사건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물론 뭐 위치 때문도 있겠지만 좀 좋은 자재를 써서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막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자재 자체는 고급 사용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벽식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었고요. 결국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이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입주민 간의 배려, 매너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매년 4만 건 이상의 층간소음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매너밖에 없는 건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층간 소음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입주자 간의 매너와 이해도 필요하겠고 시공사의 노력도 그만큼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강남 학원가 교교생의 마약 음료를 먹였다고요? 이게 무슨 기사인가요? 예,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2명의 남녀가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면서 판촉 행사를 벌였습니다. 해당 음료는 메가 ADHD라는 이름이었고요. 유명 제약회사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이 이 음료를 받아 마셨는데 이 일당은 구매 의향을 조사한다면서 학부모 전화번호를 물었고 전화를 걸어서 결국은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실제로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또 엑스터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마약을 뭐 복용하거나 유통했다라는 기사는 많았는데 협박용으로 쓸 줄은 몰랐는데 이 분들 잡혔나요? 경찰이 현재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요. 또 해당 일당이 음료로 꾸민 이 메가 ADHD라는 상표의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건 이야기를 좀 접하면 정말 생각보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